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울프입니다. 과연 중국 판호 발급 가능하기나 할까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역주행으로 또 런런런이라는 내용의 유안타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 추세상 단기 급등 구간으로 과열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는데 잠시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중국 시장은 사실 이제는 버리는 시장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호 발급을 받으면 땡큐지만 현재 매크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말고도 더 좋은 시장을 찾아서 뚫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좋은 국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가 추세를 보면 8,0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18만 원까지 갔다가 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고 다시 이제 근래에 한 달 전에 이렇게 한번 시작으로 거의 100% 이상 올랐어요. 원래는 이제 8,000원 하던 주식이 그 가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각종 호재가 나왔으니까 18만 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은 100%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단기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봐도 현재 구간은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이창영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해외 실적 급증과 2022년 중국 흥행 가능성, 신작 출시에 의한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더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호적인 판호 발급 분위기와 그리고 발급 가능성 및 시기는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겨우 서머너즈 하나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우호적인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매크로와 시장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국 판호가 가능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중국발 규제 폭탄에 의해서 이렇게 게임이 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레포트는 공시에 근거한 레포트이긴 하지만 의견 같은 걸 보면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위험한 레포트가 아니냐. 너무 중국에 관련된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거죠. 정말로 레포트에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임.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근거가 무엇이냐, 공시를 좀 갖고 왔는데 공시 유보 관련한 내용들이 좀 붙여져 있으면서도 이제 중국 퍼블리싱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성은 신뢰를 할 수 없는,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믿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계약을 당연히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중국이고 그 다른 나라보다는 더 심해요.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자, 글로벌 총 동시 출시된 본사의 대표 게임 쿠키런 킹덤이 미국 순위로 3위, 29위로 매출 순위가 급증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24위로 급등 중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본과 같은 마케팅이 없었음에도 사용자 수가 급증을 하며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는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미국, 캐나다로 시작으로 동남아시아권에도 어플 스토어나 앱 스토어 이런 거, 유럽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해외 매출에 따른 그런 상승할 수 있는 게 좀 보인다. 자, FN 가이드 주주 현황을 보면 2대 주주로 컴퓨터스가 있고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1700% 올랐어요. 너무나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주식이라는 겁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대표 게임으로 쿠키런 4 카카오라고 해서 전 국민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박을 터쳤다가 그 이후에 쭉 주가가 흘러내렸죠. 이후에 나오는 게임들이 별로 그렇게 흥행을 못 받거나 새로운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식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또 이제 게임을 또 신규 IP 기반 게임을 또 만들 거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쿠키런 킹덤이 이제 국내 해외 국가의 양대 마켓 석권을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다음 차기작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것도 보면 영업이익은 4,400%, 단기 순이익은 1,600%.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요, 이 PER 밴드와 PBR 밴드의 그 밴드 차트가 크게 무의미해집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PER 밴드와 PBR 밴드가 맞춰서 내려오든 아니면 맞춰서 그려지든 둘 중 하나로 될 것입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쿠키런 캐릭터를 되게 만들어서 게임화 시켰죠.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또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또 잘 만든 게임 하나, 10게임 하나 부럽지 않고요. 그리고 잘 만든 게임 하나, 10게임 더 부럽지 않는 게 향후에도 이런 게임들을 또 만들 예정이고 할 예정이다. 한번 기대해 보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 같은 걸 좀 만들려고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제 게임 하나로 먹고 사는 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크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또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쿠키런과 소닉으로 해서 일본 시장 공략 이슈도 있는데, 우리 MZ 세대는 소닉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우리 같이 젊은 친구들도 이런 게임을 쉽게 접하며 진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공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중국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못 믿겠어요. 믿음이 없는 국가입니다. 더 나쁘게 말해서 신뢰라는 것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시는 반만 믿고 반은 안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제품이 현황을 보면 또 이제 게임에서 매출액의 99%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회사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성과를 끌어올리면서 추후에 적극적인 해외 공략을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쿠키런 킹덤에서 매출이 많이 나면서 그 중에 해외 매출도 꾸준히 나고 있다.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결제예요. 유료 결제, 과금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자, 연구개발 비용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수준이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에요. 지적재산권 현황은 이제 대부분 디자인 상표권일 거고, 저작권은 아마 이제 연구개발 과정 중에서 이제 특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현황을 보면 현재 성장기에 있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성장기 과정에 보면 또 향후에 새로운 게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앞으로도 사람을 더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규모 있는 게임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어떻게 뭐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게임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주요 재무 정보를 보면 왜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주가가 미친 듯이 바닥을 쳤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 손실을 엄청나게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8,000원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이. 그러다가 이제 대박 났죠. 반기에 엄청나게 수익을 내니까 원래 주가의 흐름,
우리가 이제 쿠키런으로 대박 쳤던 그 18만 원으로 다시 그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게임사, 특히 모바일 게임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잘해왔네. 이게 바로 선반영이고요. 주가가 이제 쭉 선방이 되는 거고, 이 선반영이 끝났을 때, 자, 그러면 너가 앞으로 보여줄 또 게임은 뭐야? 앞으로 어떤 게임을 출시할 거야? 라는 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없으면요, 주가는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데브 시스터즈가 신규 게임을 또 출시를 한다면 현재의 주가를 유지할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 계속 또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장기에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가는 계단식으로 가속화로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반복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데브 시스터즈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역주행으로 또 런이라는 내용으로 유한타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현재의 주가는 주가 추세상 단기 급등 구간으로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제 녹음을 했는데 편집이 안 돼서 다시 쉬었다가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오전에 좀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고, 현재 주가는 아마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조금 꺾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